네, 전북연구원의 황영모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농업협회에서 여러 교육의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을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법률 시행이 됐는데 이후에 지역에서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시장이 실패했죠. 그리고 일자리 시장이 지역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생활 서비스, 생활 돌봄과 관련된 장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고, 우리가 우리의 삶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인당 GNP가 뭐 36,000달러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서울과 지역의 이런 성장의 격차, 또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따른 이런 불평등의 심화, 그것이 농촌 지역으로 내려가면 남들은 다 받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를 나는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왕왕처해 있다. 이것을 안타까워할 시기는 이제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적 배제의 심화과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경종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사회적 배제가 심화가 되면 저는 단언컨대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격차가 커지고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이런 생활 서비스의 격차가 커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가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국가의 진전에 따라서 국가 재정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정책을 늘려왔습니다. 이게 복지국가 모델이죠. 그러나 정책이 있는 한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의 시장 실패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활돌봄 서비스이고, 이러한 생활돌봄 서비스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이장님이나 귀촌한 청년이 지역의 인력으로, 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공동체, 마을 만들기 조직과 같은 이런 조직이 그것을 책임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강조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촌 주민의 생활 돌봄이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아젠다에 덧붙여서 농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내셔널 미니멈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여건을 공공부문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지역의 공동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농식품부가 농촌 생활돌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략을 만들면서 제시한 그림이 이겁니다. 앞서서 세계의 시장 실패,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죠. 또 시장의 실패, 이러한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정부도 책임 못 지고 시장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사업장을 철수하고 있는 이 농촌 지역에서 문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생활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회적 농업정책, 또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지원 정책 등을 쭉 펴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돌봄반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동체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이 조직이 직접 생활돌봄을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연계하는 이런 정책 등을 이렇게 메뉴를 제시하면서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정책이 시행되기 2달 전에 전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똑같은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돌봄반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면 단위의 생생마을관리소라는 이런 그 중간 지원 조직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돌봄 인력을 넣고 돌봄 인력의 활동비를 바탕으로 이 돌봄 인력이 보시는 이런 지역의 생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 현장에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늘 경애에 맞지 않는 이 홍성의 장곡면에 장곡사회자협동조합의 이 배경의 이면에는 똑같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들이 촘촘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을 우리의 힘으로 돌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과 담당 인력은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조직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북도의 진안군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구 1,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 지역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활동가 베이스의 면장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기투합을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올해 농식품부의 주민생활돌봄 공동체 지정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고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돌봄 공동체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북도의 생생마을관리소에는 이 생활돌봄 인력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지역에 있는 저렇게 번영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행복복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면 차원에서 장곡과 진안 배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런 면 차원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한 이런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농식품부가 제정한 법률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어떻게 전달하겠다가 법률 제정의 목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실패, 시장의 실패에 따라서 농촌 지역에는 생활돌봄을 제공할 주체, 조직도 부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런 생활은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 조직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률의 기본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서 김정석 박사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현장의 실천의 선험적 사례로 놓고 보니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고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생활돌봄의 문제는 지역에서 공동체 기반의 이런 그 돌봄 주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법률 제정 서문에 밝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에는 3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육훈련 기관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해서 역할을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돌봄 공동체와 같은 이제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지정하고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는 이렇게 지정의 방식이 법률에 반영이 됐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기초 시군에 위원회를 두고 또 지역 지원 기관을 두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지원 기관과 지역 지원 기관은 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를 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돌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놓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촌 이런 경제사회 서비스 협약을 통해서 이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촘촘하게 채워갈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 설명회 때 나온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왼쪽은 이제 정부 영역이고요. 오른쪽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영역에서 지방정부 시장 군수가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을 해야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역 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가능 조항이 사실 의무 조항처럼 3박자가 맞춰가지 않으면 행정이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제대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장 군수가 이렇게 지원 기관 위원회를 꾸려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푸시업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경우에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그 분기별 그 지정 공고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트랙으로 우리가 지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시군의 이런 행정의 역량에 따라서 초기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지정이 되면 이와 같은 혜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야 정책 사업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 서비스 협약을 농식품부와 시군이 맺어야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쭉 넘어가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이제 매뉴얼이긴 한데 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추진 체계를 이렇게 모식도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가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의 통합 전략으로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실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서까지 포괄하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계획 등이 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해야 될 과제를 9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의 제정 목적,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체를 육성하는데 법률의 제정에 목적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역할을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혹은 시군의 지자체 행정공무원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초기에 정립하지 않으면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현장의 활동가들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견인해 나갈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률이 지역 단위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지역 지원 기관을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농촌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이 이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지역 지원 기관으로 임무와 미션을 부여받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를 해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 번째로 지역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농식품부와 농촌 서비스 협약을 맺기가 어려우니까 이 협약을 맺어야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그래도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지역에서 지역 계획을 시장 군수는 너나 할 것 없이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이 계획이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세워질 것이나 분명 2년 3년 지나면 또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역의 생활돌봄 수요와 지역 자원이 어떠한지를 우리 활동가들, 지역 조직이 적극 참여해서 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주체의 지역 자원이 우리가 어느 영역에 어떻게 있는지를 사회복지 영역까지 이런 레이더를 스펙트럼을 넓혀서 우리가 자원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전국 교육훈련기관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이 안에 그동안 한국사회적농업협회에서 여러 기획과 사업을 준비하는 교육과정들을 잘 수행해 왔는데, 이런 방식의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지 이렇게 기획하는 이런 역량을 이 단위에서 잘 챙겨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정석 박사님 말씀처럼 정부의 재정 여건이 최악이죠. 지정사업이 획기적으로 늘 기미가 당분간 없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농촌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처럼, 또 고향사랑 기부금, 또 지정 기부금을 또 하고 있으니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이른바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재원, 이런 것들을 적극해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지방소멸 기금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서 그 계획에 한 꼭지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곡과 배궁처럼 이 읍면에 이런 생활돌봄 조직을 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맺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로나가 언제 지나갔는지 가물가물하시죠. 사회적 재난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곧 또 닥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회복력, 그 힘,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 역량을 잘 갖춰가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그나마 피해를 덜 보고 헤쳐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조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갖춰갈 탄탄히 구축해 나갈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이 위기 시대의 이 회복력이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요거 하나만. 우리가 공급자와 수혜자를 절대 이원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국가 모델은 이미 어제가 됐고, 지금은 돌봄의 사회화를 전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시혜적으로 도와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도우는 이런 호혜적인 돌봄의 기반들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사실을 알고자 하는 이런 배움의 이런 태도, 노력 중요하죠.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실, 그 진실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전라도 말로 근천 떠는 기초생활 수급자
바우처럼 농식품 바우처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는데요. 우리 농식품부가 하는 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는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서 돌봄의 사회화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농촌 지역에서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그 전형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